실컷 한번 물세탁 잘하시는 분, 실컷 한번 물세탁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봉견, 그것도 색동조거리 봉견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작년에 보고 배우신 분 있죠. 지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는 분. 우리 정 여사님은 안 해요? 합니까? 해봤어요? 보기만 보고 가서 겁이 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문자를 좀 더 넣었잖아요. 안 찾아가는 한복, 오래된 거. 여기는 실제 손님을 가져오는 것보다 안 찾아가고 오래된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 때 덜 나가는 거 가져가 직접 해보면 돼요. 본인이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맨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봐야 안 하면은 아무 무효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도 이제 문명 들이가 속닥하게 좋네요. 오해 실습을 잘 하자. 자, 먼저 실컷 한복 물세탁하기 전에 우리가 공견은 뭐고 실컷은 뭐고 그렇지. 그럼 뭔가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물세탁한다 뭐 한다. 어디 가서 나는 물세탁합니다 공견. 그러면 원단의 구성을 잘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져요. 실제는 강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쭉 한번 봅시다. 실크를 첫째 물 빨리 하려면은 실크 물에다가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제일 먼저 실크는 색상이 빠집니다. 그리고 수축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물 세탁을 하고 나면 옷이 광택이 떨어지고 실크는 광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크를 물 세탁하려면 제일 먼저 세제와 그리고 색깔이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실크의 조직 구성도를 한번 봅시다. 실크는 크게 우리가 누에 꽃이 있죠. 누에 꽃에서 나오면서 실이 감겨지죠. 그러면은 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에 게 있고 바깥에 게 있어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요 안에 거는 단백질 섬유입니다. 그 피프로인 하는 요 안에 게 피프로인 단백질. 그리고 요 가에는 세라신. 요거는 뭐 세라신은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그 누에 꽃이 꽁무니에서 나올 때 졸졸 잘 빠져나오라고 그 누에 꽃에 기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세라신. 세라신이 있고 요 안에는 단백질 섬유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크 하면은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죠. 실크. 지금 내가 아침에 쭉 한번 뽑아봤어요. 실크를 우리 부르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비단, 양단, 공단, 노방, 노방주, 생견, 생견방적사, 생견진물사, 생고사, 생명주, 명주, 명주실, 김, 숙갑사, 뭐 숙갑사진물, 숙고사, 숙사, 봉견, 반견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실크예요. 다 실크인데 가공을 어떻게 하고 원사를 어떻게 짰는가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름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단을 하는 거죠. 비단. 비단은 뭘 보고 비단을 하겠어요? 비단. 비단도 실크죠, 그죠? 실크인데 붉은 실로 짜져 있는 게 비단이다. 비단. 중국 비단 원래 유명하잖아요. 빨간 비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비단이라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단. 양단은 또 뭐? 양단은 보면은 그 동양 쪽에서 짠 게 아니고 서양 쪽에서 짜면서 거기다 금실, 은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짠 걸 양단이라 그래요. 양단. 그리고 공단. 우리가 많이 하는 공단. 공단은 두껍죠? 두꺼운데 이 공단은 뭐, 원래 이름이 공단을 하는 게 한문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이 서민들이 그 비단을 짜가지고 위에다 받친다. 받친다는 거예요. 나라님한테 받친다. 그렇게 해서 그 공단이라는 거예요. 다 비단이에요. 전부 다 저 실크 한 종류예요. 그리고 노방. 노방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한복 들어오면 이건 노방이다, 뭐 깨끼다, 뭐 하는 여설 많잖아요. 노방 같은 경우는 생사를, 그러니까 이 피프로인이나 이 세라신을 제거하지 않은 생사를 그대로 짠 게 노방이라고 그래요. 얇게 해서.
근데 이게 뭐 쭉 많은데 이게 다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 실크다. 실크인데 본경과 일반 우리가 크게 나누자. 우리 세탁에서 필요한 거는 본경과 실크 이 두 가지만 나누면 돼요. 그러면 본견은 여러분들 본견은 어떤 걸 본견이라고 했어요? 본견 많이 하잖아. 본견 본견 말만 하죠. 근데 본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 꼬치에서 나온 실을 가지고 일단 실을 정연을 합니다. 정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세라신 하는 거 있죠. 세라신 기름 성분을 25% 이상 제거한 것을 본견이라고 그래요. 25%. 그리고 100% 제거한 건 아닙니다. 25% 정도 제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보들보들한 실크 있죠. 광택 나는 실크. 그거는 세라신을 100% 제거하는 거예요. 100% 제거하니까 보드러운 거예요. 그럼 본견은 우리가 특징이 뭡니까? 좀 딱딱하죠? 일반 우리 전기보일러 좀 끄세요. 그 스위치. 그 실크는 보면은 부드러운데 본견은 보면은 까칠까칠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좀 두껍고 그 두꺼운 거에 왜 그러냐면 정연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에 요 안에 단백질 섬유 위에 있는 세라신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까칠까칠해요. 그리고 세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본견은 잘 까지죠. 본견이 까지는 이유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솔벤트 기름을 손으로 만졌어요. 예를 들어서 솔벤트 기름을 손으로 만지면 손이 어떻게 돼요? 허옇게 되죠. 그러면은 본견의 생사에 가에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그죠? 세라신 간에 기름이. 드라이클리닝 기계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까지는 건 까지는데 원 안에 색상이 까지는 게 아니고 그 세라신 기름이 꺾이는 거예요. 기름이 꺾이다 보니까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기다 기름만 보충해주면 돼요. 그 보충해주는 게 우리가 쓰는 색소회복제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솔벤트를 손에 묻혔을 때 허옇게 됐을 때 돌리는 방법은 로션 발라가 문질러 보세요. 없어지잖아.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 한복 본견 세탁하다가 꺾였을 때 그거를 이거 뭐 큰일 났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에 기름 성분 세라신만 꺾였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꺾여가 안에 색상까지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색깔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본견과 실크는 세라신을 제거한 거는 실크, 제거 안 한 것은 본견이다. 자, 그럼 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 기름입니다. 기름. 이것도 기름이고. 그럼 여기다가 염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실크는 처음에 짜면은 하얗습니까? 누렇습니까? 누렇습니다. 모든 원산은 다 누래요. 누른데 거기다가 염색을 해야 돼요. 염색을 하는데 본견실 같은 경우에는 세라신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염료가 타고나는 게 어떻게 했어요? 덜하죠? 염료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안정치 못해요. 실크는 어때요? 실크는 기름을 다 제거한 후에 안에 있는 단백질 섬유에만 산성염료를 들어가니까 색깔이 고와요. 색깔이 고운데 본견들 색깔이 곱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본견은 원산을 짜가지고 우리가 선염이 있고 후염이 있어요. 그 뭐 여러분들 중에도 뭐 염색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선염, 후염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본견은 거의 다 후염입니다. 후염. 선염이라고 하는 것은 실에다가 염색을 해서 원단을 짜느냐 아니면 실로 가지고 원단을 다 짜놓고 그걸 원단 전체를 물에 담가서 염색을 하느냐 그게 원단을 전체 짠 거는 뭡니까? 짜서 염색하는 거는 후염이라고 합니다. 후염. 실에다 염색을 한 것은 선염이고 그러면은 어떤 게 염색 결례도가 좋습니까? 선염이 좋습니까? 후염이 좋습니까? 아니요. 선염이 좋죠. 지금 우리가 일명 실크라 얘기하는 실크 브라우스든 이런 것들은 다 선염입니다. 실에다가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오히려 한복들은 다 보면 후염이에요. 원단을 짜가 그 원단을 가지고 참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 결례도가 아주 약해요. 그리고 그 세라신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염색을 하다 보니까 안정치 못하게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 세탁을 과하게 하다 보면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하게 비비면 꺾이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알고 이제 세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라신을 제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실크의 기름을, 위에 겉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게 뭐로 제거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소다로 제거합니다. 가슴소다. 가슴소다가 뭡니까? 강알칼리 아닙니까? 일명 말하는 양잿물. 양잿물. 그러면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알칼리 세제를 만약에 사용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세라실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죠?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까지는 거예요. 답은 나오잖아요. 그죠? 알칼리 세제 아닌 반대, 알칼리 반대 뭡니까? 산성이죠? 산성 세제로 빨면 돼요. 산성 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산성 세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중성 세제에다가 초산을 넣으면 산성 세제가 돼요. 그런데 중성 세제라고 아무런,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여기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일반 시중에 파는 중성 세제에다가 초산을 넣어서 빨게 되면은 때가 하나도 안 나가요. 때가 안 나갑니다. 분명히. 초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뭡니까? 초산이라고 하는 건 색깔을 빠지지 않게 스톱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초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초산이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또 하나 나쁜 점이 있잖아요. 옷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빼내야 되는데 오염물질은 안 빠지고 색상도 안 빠지고 오염물질도 안 빠지고 그러면 세탁 하나만 아닙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쓰고 있는 스리쇼프. 스리쇼프는 중성세제라기보다 이상세정제라 그래요. 이상세정제. 스리쇼프 중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 pH가 9.4가 나옵니다. 9.4. 9.4가 나오면은 알칼리입니다. 약알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알칼리. 하지만 약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도 빠집니다. 그리고 기름 성분, 이상세정제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물과 기름, 수용성 얼룩과 유용성 얼룩을 두 가지를 다 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이상세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세정제. 일반 시중에 나오는 중성세제하고는 다릅니다. 중성세제는 아닙니다. 저게. 중성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지만 우리는 중성세제 대용으로 다 쓰는 게 스리쇼프입니다. 그래서 자, 한복을 직접 빨려면은 제일 먼저 색깔이 안 빠져야 돼요. 그리고 수축이 안 돼야 돼요. 그 비단 있죠. 그래, 실크를 요만 한 30cm, 30cm 되는 실크 천이 있어요. 원사를. 이거를 우리가 덮고 잘 수 있는 이불만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불 크기만큼. 어떻게 만드느냐? 물 속에다가 담궈놔요. 맹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놓으면 이게 땡기면 늘어나요. 그거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 땡겨서 늘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입는 실크 브라우스라든지 이런 실크 종류들이 원단을 그대로 짜서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원단은 우리 30cm, 30cm 정도 해가지고 물속에 넣어서 땡겨가지고 판장치기를 해가지고 늙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늙어서 그 다음에 원선을 만들어,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축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사로 돌아가는 게 원사로. 그게 실크예요. 그러면 비 오는 날, 습기 꿉꿉한 날, 실크 브라우스 같은 거 꿉꿉한 데다 놔놔가요. 오그라듭니다, 지가. 맞죠? 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실크도 줄어들어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양모나 실크는 다 습기에 의해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 다. 다 늙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제 머리가 곱슬이에요. 곱슬. 이 곱슬 머리를 딱 뽑아가지고 자로 딱 청 재보세요. 지금 제 머리가 한 2cm 된다. 근데 곱슬인데 다리미로 다리가 착 당겨보세요. 얼마나 돼요? 2.5cm가 돼요. 양목 어때요? 양털 여러분 한번 뽑아보세요. 양털이 직선입니까? 꼬불꼬불해요. 요 꼬불꼬불한 거를 전부 당겨가지고 착 프레스해가 다 다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놓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 세탁을 하려면 염색과 모든 그 원단의 구성도를 좀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 다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이게 염색이나 뭐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다 알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먼저 실크를 이제 물 세탁할 때는 이상세정제, 스리소프와 초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개미산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뭐 불산이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초산.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산이 많잖아요. 우리가 쓰는 산이 불산도 있고 초산, 뭐 초산, 개미산 뭐 많죠. 그 중에서 한복에 필요한 것은 초산. 갈로 열고 빙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빙초산은 그 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중화의 역할도 하지만은 원단의 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단이 실크다. 실크인데 실크는 산성염료로 되어 있죠. 산성염료로 좀 더 염색을 합니다. 이 산성염료로 염색이 된 것을 같은 산성인 초산이 들어감으로써 색 빠짐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빠지게.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산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물 온도는 어떻게 있어요? 물 온도. 뜨신 물하고 찬물하고 색 빠짐 현상이 어떤 게 빠릅니까? 뜨신 물이 빠르죠? 그럼 뜨신 물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물 세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자, 때를 빼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맞죠? 우리가 일반 와이사스 세탁이라든지 이런 세탁들은 다 물의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정상인데, 실크만큼은 세탁할 때 찬물로 해야 된다. 찬물. 찬물도 어느 정도 찬물이 좋으냐? 얼음물이 제일 좋아요. 얼음물. 그래, 한복을 만약에 물 세탁한다. 그럼 냉장고 안에 안 쓰는 얼음 있죠? 냉동실 안에 있는 거. 얼음 꺼내가 잡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옷을 우리가 찬물에 빨아보세요. 때가 빠집니까? 안 빠지죠? 당연히 안 빠질 거예요. 옛날 군대 가신 분도 다 알잖아. 얼음물에 군복 빨아봐요. 때 빠지는 거야. 비누 아무 좋은 거 써도 안 빠지잖아. 뭐 군대 비누 켜봐야 다 다이알 비누 이런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는 스리쇼프는 찬물에서도 때가 빠져요. 그리고 초산이 들어간, 비초산이 들어가 있어도 때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다 가능한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에 빨았어요. 빠는데 안에 넣어서 막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가 색깔이 안 빠진다지만 갖다 문지르는데 지가 팩이 납니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빨 때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전체를 잡고 이렇게 넓게 잡고 두 손 넓게 잡고 이렇게 비비면 마찰만 주면은 때는 다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담금 형식을 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담가놓고 물속에서 이렇게 비비만 주면 돼요.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이렇게만 비비주면은 어지간한 때는 다 빠집니다. 그리고 한복을 물세탁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오래된 거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새 한복은 괜찮아요. 맞춘 지 얼마 안 된 한복들은 괜찮은데 한 1년, 2년 지난 한복들 그게 노란 얼룩이 있어요. 그 얼룩은 지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색수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거 지워도 돼요. 하지만 색수정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그거는 지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있는 물얼룩 있죠. 우리가 한복 보통 입으면 어떤 날 입어요? 잔칫날. 그죠? 잔칫날 많이 있잖아요. 잔칫날 입으면은, 우리 아줌마들이 보면은 팔뚝 걷어붙이고 막 서빙하다 보니까 치마에 막 갖다 벗고 음식물 쏟고 맥주 쏟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드라이에서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요. 요번 추석에도 분명히 그런 한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 세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 세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한복이 물에 들어가면 물 빠지죠. 줄어들죠. 광택 떨어지죠. 근데 우리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자, 줄어드는 거 안 줍니다. 그리고 색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물 세탁하고 나면 옷이 광택이 안 떨어집니다.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다림질 하는 것도 일반적인 물 세탁 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장님 어땠어요? 드라이 클리닝에서 나온 거 다림질 하는 거하고 물 세탁에서 다림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땠어요? 없었죠? 그렇죠. 다림의 온도 몇 도 했습니까? 뭐 옷 상한다더만. 지난주 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180도 하시려고 하길래 와 180도 하면 실컷 박살난다고. 네, 그런데 괜찮았다. 다림의 온도는 180도입니다. 그리고 스팀 다림으로 다리실 생각하지 마세요. 된조기를 쓰세요. 한복만큼은 된조기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옷이 태가 나요. 지태가. 자, 세탁을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합니다. 5분 동안 담굽니다. 담글 때 세제의 양을 봅시다. 세제의 양. 우리가 세제의 양은 드라이 클리닝도 마찬가지고 물 세탁도 마찬가지고 세제의 양은 1%에서 2%입니다. 1%에서 2% 항상.
드라이쇼프 차지하는 것도 1%에서 2% 하죠. 마찬가지 세탁할 때, 물 세탁할 때 세제도 1%에서 2%를 세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복 세탁할 때는 물의 양을 많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 세탁하듯이 꽁꽁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옷이 딱 펴질 수 있는 큰 통. 그럼 물 보통 한 40리터에서 50리터 나옵니다. 그러면 넓은 통, 좁은 통보다 넓은 통을 잡으세요. 넓은 통을 잡고 거기다 물을 한 40리터나 50리터 받으세요. 받고 거기 스리쇼프 양은 한 50cc. 지난번에 50cc 했죠. 50cc에다가 초산을 30cc 넣으세요. 30cc. 그렇게 딱 하면 돼요. 오늘 좀 더 오해할 거예요. 직접 하세요. 스리쇼프 50에다가 초산 30. 그러면은 세탁액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의 온도는 찬물, 수도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 그렇게 하고 완전히 풀고 난 다음에 자, 넣으면 됩니다. 넣기 전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전처리를 해야 돼요. 한복은 우리가 일반 옷은 와샤기 같은 데 넣어서 막 돌리니까 때가 잘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복은 담금 세탁을 해야 되니까 자,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세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분에 묻은 오염물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다가 전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전처리를 먼저 하고 넣어야 돼요. 전처리 하실 때 전처리 액은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물 한 1리터 정도에 1리터에 스리쇼프 한 50cc 넣으면 돼요. 1리터에 50cc 스리쇼프 넣고 적고 거기다가 기초산을 한 10cc 정도 넣으세요. 자, 스리쇼프만 넣게 되면은 폐하를 재봅니다. 성상을 한번 재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9.4가 나와요. 알칼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초산을 30cc 넣고 나서 적고 나서 찍어내면은 폐하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5. 산성이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세제가 무슨 세제가 됐습니까? 산성세제가 됐죠. 내가 얘기했죠. 실크는 산성세제로 빨아야 된다. 그러면 산성세제를 여러분은 만들면 돼요. 스리쇼프에다가 초산만 넣으면 산성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초산을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30에서 50이 제일 좋아요. 항상. 그렇게 만들면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때 안 빠집니다. 초산이 너무 과하면. 그리고 냄새도 식초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안 돼. 딱 그 정도 넣으면 물 그 정도 양에 그 정도 넣으면 30 정도 넣으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물로 가지고 무슨 옷을 빠느냐? 한복, 넥타이, 실크 브라우스 다 빨아요. 물은 다 됐어요 이제. 됐죠? 그러면 헹굼을 해야 돼요. 헹굼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한 번에 깨끗한 물을 헹구는 게 아니고 헹군 물을 만들어야 돼요. 헹군 물도 만들어야 됩니다. 맹물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헹군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물 한 20리터 정도에 20리터에다가 스리쇼프가 아니고 파르티앙을 약 30cc 넣으세요. 30cc. 그 다음에 에비스 실리콘 10cc. 자, 파르티앙과 에비스 실리콘이 왜 들어가는가 따져봅시다. 한복이 물에 들어갔다. 실크가 물에 들어갔다. 제일 첫째 뭡니까? 수축. 그 다음에 광택 떨어집니다. 분명 맞죠? 그러면 수축을 방지해 주는 게 뭡니까? 수축과 광택을 방지해 주는 게 뭡니까? 에비스 실리콘이죠. 에비스 실리콘은 수축과 광택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파르티앙이 왜 들어가느냐? 한복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실크 브라우스는 보들보들한 맛이 있지만 한복은 좀 짝짝 뻗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풀이 좀 더 가져야 되네. 풀도 일반 풀보다는 그 파르티앙은 실크 풀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면에도 좋지만은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옷도 이거 다 파르티앙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은 실크에는 더 좋다 이게. 실크를 원료로 가지고 만드는 게 파르티앙 풀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30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50 정도 잡아 넣으면은 못이 한복 풀하듯이 돼버린다니까. 바닥바닥하게 된다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30 정도만 넣으면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 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방법은 그렇게 해서 탈수기에 넣지 말고 타올로 찍어서 말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거 필요 없어요. 탈수기 넣고 확 잡아 돌려도 돼요. 확 잡아 돌려보세요. 탈수기 넣고. 돌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연 건조. 그리고 옷걸음, 저고리에 옷걸음 뚝뚝 말아서 위에다 목에 이렇게 걸죠. 건조할 때 그렇게 걸면 안 됩니다.
좀 높은 데서 고꾸라면 쫙 뻗게, 밑으로 쫙 뻗게. 혹시나 마르면서 그 수분에 의해서 고꾸라미 좀 묻어서 또 색깔 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쫙 끌어놓으시라고. 자, 그리고 오후에 실습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가져오시는 한복이 물에 아무도 안 들어간 한복이에요, 전부 다. 맞죠? 한복이라 하는 건 물에 넣으면 죽는 줄 알잖아. 그래서 전부 드라이클리닝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넣게 되면은 물도 빠집니다. 물이 빠지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은 염색을 해서 염색을 할 때 완전히 고착된 상태가 아니고 슬 고착되어 있는 거죠. 10개. 그거는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떨어져 나옴으로써 색상이 더 밝아져요. 그런데 물 세탁을 한 번도 안 하는 한복이다 보니까 때하고 그 색상하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꾸준물도 나오면서 색깔도 약간 빠질 수 있어요. 그 색깔 빠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도로 부착은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잡으라는 거예요. 물 양이 적으면 그 빠져나왔던 물이 옷으로 스며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밝은 색들은 안 빠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좀 염색 결례도가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약간 빠질 수 있어요. 빠져도 원단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색이 선명해지니까 더 좋습니다. 실크나 한복 노랗게 된 거 있죠. 그거를 빼고 싶다. 꼭 빼고 싶다. 그러면은 빼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기다가 뭐 황된 제거제랑 스리쇼퍼 갖다 발라가 스팀 줬다가는 그날 바로 사고 치릅니다. 사고 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실크에 노랗게 된 거는 산화된 겁니다. 그죠? 그거는 세탁에서는 절대 안 빠져요. 세제로서는 안 빠지는 겁니다. 그때는 브리지스타. 그러니까 저 브리지스타는 뭡니까? 알칼리지만은 저온에서 온도 없이 그냥 찬물로 섞어서 붓으로 해서 그 부분 살 발라주면은 색깔 원색 안 까지고 빠지는 겁니다.